밤 김정자는 혼자 설비실로 향했습니다. 전원선이 고의로 뽑혀 있었습니다. 점검 일지엔 박 과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나 보죠? 뒤에서 들리는 박 과장의 목소리. 이제 와서 발버둥 쳐도 사람들은 다 당신이 그랬다고 믿어요. 김정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린 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을 성실하게 일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 하루 만에 도둑으로 몰린 그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의 한 작은 군납업체 사무실, 오후 햇살이 낡은 창문을 통해 스며듭니다. 먼지가 날리는 그 햇빛 아래 김정자는 오늘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딸깍딸깍 그 소리만이 김정자의 하루를 채우는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올해로 62, 이 회사 군수가 회계 담당으로 일한 지 벌써 30년째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정자는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파일 철들이 높이 쌓여 있고 김정자의 손끝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엔 수없이 넘긴 서류들의 기억이 배어 있습니다. 김정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단 1원도 어긋나선 안 됩니다. 그것이 김정자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김정자에겐 약속이었고 신뢰였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킬 무렵 젊은 후배 직원 민지가 가방을 챙기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김정자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응, 결산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더 해야 할 것 같구나. 민지는 미안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요. 괜찮아. 이건 내가 맡은 일이니까. 너희는 먼저 들어가거라. 민지가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 진짜 대단하긴 한데 너무 옛날 군대식 아니야? 맞아. 요즘 누가 저렇게까지 해? 칼퇴가 대세인데. 워라벨이 뭔지도 모르시나 봐. 김정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들은 척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다르니까요. 김정자의 가슴속엔 작은 서운함이 스쳤지만 이내 그것조차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과장실 문이 열리며 박 과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55인 박 과장은 김정자보다 7살 아래지만 직급은 위였습니다. 아, 정자 씨 아직도 계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 과장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자는 압니다. 그 정중함 뒤에 숨은 미묘한 거리감을요. 네, 과장님. 내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과장은 김정자의 책상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 쓰던데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김정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 제가 쓰는 이 방식도 괜찮은데요. 실수도 없고요. 그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효율성도 생각하셔야죠. 박 과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구세대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이 퇴근하고 나자 사무실엔 김정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김정자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는 문득 먼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무렵 육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김정자는 회계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유일한 여자 행정병으로서 김정자는 2배로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말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김정자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김정자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장부를 맞추고 아무리 피곤해도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김정자는 한 번도 장부를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돈을 잘못 센 적이 없습니다. 그게 김정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김정자를 대단하다고 보기보다는 융통성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자의 완벽함은 이제 미덕이 아니라 고집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김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군부대 철조망이 보입니다. 이 회사는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군복, 군화, 각종 소모품들을 납품하고 김정자는 그 대금을 정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어긋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김정자는 일을 마쳤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납품 대금이 들어오는 날이라 금고 안엔 이미 준비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봉투에 정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금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2번, 3번 확인하는 것이 김정자의 습관이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며 김정자는 복도에 감시 카메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동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김정자는 안심하며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김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갑니다. 김정자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묵묵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몫을 다했다는 그 자부심. 그것이 김정자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김정자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김정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자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김정자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군부대 납품 대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니만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려는 김정자의 꼼꼼함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어제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자는 그 느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며 김정자는 금고를 열려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납품대금 서류와 함께 어제 확인한 300만 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했으니까요. 금고 문을 열고 김정자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넣어둔 현금 봉투가 사라진 것입니다.
김정자는 황급히 금고 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뒤쪽에 밀려 들어간 건 아닌지, 혹시 다른 서류 사이에 끼인 건 아닌지 손을 넣어 구석구석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정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금고 안을 살폈습니다. 혹시 김정자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한 건 아닐까요? 김정자는 책상 서랍을 열어 뒤졌습니다. 캐비닛을 열어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봉투는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아, 정자 씨 벌써 오셨네요? 김정자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 과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금고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김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300만 원 말씀이신 거죠? 네, 어제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금고에 넣었는데 김정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과장이 금고 앞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김정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자 씨, 박 과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야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고를 확인한 사람이 정자 씨라는 말씀이시죠? 김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잠갔습니다. 박 과장은 팔짱을 끼고 김정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하니 돈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투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장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김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은 적 없던 김정자였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정자를 지금 의심한다는 말입니까? 의심이라뇨. 저는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 과장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금고에 있던 돈이 없어졌대. 박 과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김정자에게 쏠렸습니다. 감시 카메라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제부터 감시 카메라 전원이 나갔어요. 네, 전기 문제인지 어제 저녁부터 작동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봤는데 녹화가 안 돼 있더군요. 김정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분명히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꺼져 있었다니요. 과장님, 제가 어제 퇴근할 때 분명히 빨간 불이 정자 씨. 박 과장이 김정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해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일단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김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정자 씨가? 글쎄, 마지막에 혼자 있었잖아. 그래도 30년이나 일하신 분인데 그 소리들이 김정자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 과장은 전화기를 들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감사실입니까?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금고에서 현금 300만 원이 분실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 과장이 김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 씨,
일단 자리에 앉아 계세요. 곧 본사 감사팀이 내려올 겁니다. 김정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 위의 계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깍딸깍, 어제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김정자의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김정자의 마음속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김정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 김정자를 믿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자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김정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정말로 약해 보일 테니까요. 김정자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군부대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본사에서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감사관이 회의실로 들어섰고 김정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너머로 3사람의 날카로운 시선이 김정자를 향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김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자 씨, 어제 몇 시까지 사무실에 계셨습니까? 밤 9시쯤까지 있었습니다. 김정자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혼자 계셨나요? 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금고는 언제 확인하셨죠? 8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까? 네,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정자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옆에 앉은 박 감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정자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제 금고 옆에서 혼자 계셨잖아요. 그 말투엔 이미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마지막으로 금고를 본 사람이 김정자 씨고 돈이 없어진 것도 김정자 씨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결산 정리하느라 늦었을 뿐입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감시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 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합니다. 퇴근할 때 분명히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고요? 박 감사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녹화는 안 됐다? 김정자 씨,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김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빨간 불이 켜져 있었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김정자의 말은 그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셨나요? 3번째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김정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김정자의 목소리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감사관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정자 씨, 지금으로선 김정자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네. 김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범인이라는 뜻입니까?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짙은 만큼 일단 자택 대기 조치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김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정자 씨가 한 거래. 30년이나 일했는데 사람 알 수가 없네. 김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김정자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가방에 챙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계산기, 달력, 찻잔, 30년 동안 매일 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 괜찮아. 김정자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였습니다. 오후 4시 김정자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5시간이나 이른 퇴근이었습니다. 아니, 퇴근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늘엔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을 걷는 김정자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도로에 반사된 불빛들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번지는 그 불빛을 보며 김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도둑년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62의 나이에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버스가 왔지만 김정자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김정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빗물이 끓어오르는 가슴을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걸으며 김정자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살 군 행정병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 회계에서 돈이 맞지 않는다며 김정자를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회계를 맡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굴욕감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결국 그때도 김정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병사가 장부를 잘못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 착오였네. 미안.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김정자의 상처 따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정자는 참았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참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일 이후 김정자는 더욱 완벽해지려 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절대 의심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또다시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정자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들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리고 왜 이렇게 젖었어? 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김정자의 이름이 도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창밖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정자는 자택 대기 중이었지만 회사에선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박 과장이 그 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복도에서 박 과장은 넌지시 말을 흘렸습니다. 정자 씨, 요즘 뭔가 이상했어. 돈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말이야. 동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혼자 야근한 것도 그렇고 평소랑 좀 달랐다니까. 뭔가 불안해 보이더라고. 박 과장의 말투는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을 심기에는 좋겠습니다. 설마 정말 정자 씨가? 글쎄,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정황이 그렇잖아.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에는 김정자를 존경하던 후배들도 이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0년이나 일했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 개인적으로 돈이 급했나 봐.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진다잖아. 동정보다는 의심이 앞섰습니다. 민지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김정자를 믿고 싶었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정자 씨 편들지 마. 괜히 너까지 이상하게 보여. 선배가 귓속말로 충고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자의 집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며칠째 어머니의 침울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김정자가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온 뒤 준호는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엔 김정자가 차린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김정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그만두세요. 준호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만둬? 김정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응. 괜히 더 욕먹어요. 엄마 나이에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준호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자의 가슴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정자는 말없이 밥상 위에 김치를 젓가락으로 흩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접시 위에 흐트러졌습니다. 마치 김정자의 마음처럼 엉망으로 흩어졌습니다. 준호야. 김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떳떳해. 김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준호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결백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세상은 김정자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김정자의 목소리엔 깊은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의심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당한 세상. 정의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김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김정자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시 카메라. 그 녹화 장치가 정말로 고장 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끈 것일까요? 박 과장은 전기 문제라고 했지만 김정자가 퇴근할 때 분명히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내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 누가 사무실에 있었는지, 언제 금고를 확인했는지 모든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과장이 퇴근하기 전 김정자에게 말했었습니다. 정자 씨, 내일 감사 대비해서 서류 잘 정리해 두세요. 평소와 다른 말투였습니다. 왜 하필 그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은
김정자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평소엔 늦게 오는 박 과장이 말입니다. 김정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는 수첩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그거 직접 복구해보자. 만약 녹화 데이터가 남아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정자의 얼굴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침울함은 사라지고 투지가 살아났습니다.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김정자는 옷을 갈아입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복구 작업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대기 중인 김정자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줄까요? 김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에 직접 연락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설비관리부서에 연락해야 할까요? 김정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자는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김정자의 이름을 위해, 30년의 세월을 위해.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김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김정자는 결국 본사 감사팀에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로 직접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택 대기 중이지만 김정자에겐 아직 출입 카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자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밤 8시 김정자는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 창문들이 어둠 속에서 검게 보였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도 없는 듯 했습니다. 김정자는 출입 카드를 꺼내 문에 대었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카드가 작동한다는 것에 김정자는 안도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정자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무실을 지나쳐 설비실로 향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본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정자는 손전등을 켜고 설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 선반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감시 카메라 녹화 장치를 찾았습니다. 구석 선반 위에 검은색 박스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정자는 다가가 장치를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전선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자는 천천히 뒤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정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원선이 뽑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플러그가 깨끗하게 뽑혀 콘센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저절로 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것입니다. 김정자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설비 점검 일지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손전등을 비추며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 주의 점검 기록을 따라 내려가던 김정자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사건 전날 저녁 마지막 점검자 서명란에 박 과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박 과장이었습니다. 김정자가 퇴근하기 전 박 과장이 이곳에 왔었다는 뜻입니다. 김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이 전원을 끈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자가 퇴근한 후 금고에서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김정자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김정자는 일지를 사진으로 찍으려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비실 문이 열리고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박 과장이었습니다. 정자 씨, 박 과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나 보죠? 박 과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설비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김정자는 손전등을 끄고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김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과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원선 과장님이 뽑으신 거 아닙니까? 점검 일지에도 과장님 서명이 있잖아요. 박 과장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김정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자 씨,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김정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김정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 이제 와서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당신이 그랬다고 믿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감시 카메라도 작동 안 했고 마지막으로 금고 본 사람도 당신이고. 김정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반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서명이 여기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그게 뭐가 문제죠? 저는 설비 관리 책임자로서 정기 점검을 한 거예요. 당연한 업무죠. 박 과장은 김정자의 손에서 점검 일지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걸로 뭘 증명하려고요? 아무도 안 믿어줄 거예요. 박 과장은 일지를 다시 벽에 걸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조용히 물러나는 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김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점검 일지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전원선을 뽑은 것도 점검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김정자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설비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딱딱딱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정자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전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정자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도 김정자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설비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앉아있는 김정자의 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30년을 일한 회사에서 62의 나이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얼굴을 무릎에 묻었습니다. 어둠만이 김정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정자는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비실에서의 일 이후 김정자는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출근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나가서 바람 쐬세요. 하지만 김정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집엔 김정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김정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소리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자 씨, 저 민지예요. 후배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정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점검팀이 왔어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새로 설치한대요. 민지의 목소리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김정자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 씨, 혹시 모르잖아요.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민지의 말에 김정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기대는 안 해. 전화를 끊고 김정자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새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녹화된 것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회사에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사 설비 점검팀이 도착해서 낡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오래된 녹화 장치를 분해하는데 뒤쪽에서 작은 하드 디스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자가 그것을 집어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지? 백업 저장 장치네. 기술자는 동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라 자동 백업 기능이 있나 봐요. 본체 전원이 꺼져도 백업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지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안에 녹화 영상이 남아있다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그 안에 지난주 데이터도 있을까요?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장치는 30일치 영상을 자동 저장하게 돼 있거든요. 민지는 즉시 본사 감사팀에 연락했습니다. 김 팀장이 직접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백업 하드 디스크가 발견됐다고요? 네, 지금 기술자분들이 확인 중입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만약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다면 사건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술자는 백업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녹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팀장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이날, 이 날짜 파일을 열어보세요.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파일이 열리고 화면에 사무실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시간을 빨리 돌려 저녁 시간대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자가 야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서류를 정리하는 김정자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8시 반 김정자가 금고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금고를 열고 안을 확인하고 다시 잠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자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오후 9시 10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후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고요한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5분쯤 지났을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박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관리자용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고 안에서 봉투를 꺼내는 박 과장의 손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금고를 다시 잠그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박 과장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박 과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한 듯 했습니다. 김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회의실로 들어오시죠. 박 과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민지는 즉시 김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김정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자 씨.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뭐? 김정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업 하드 디스크에서 영상이 나왔어요. 박 과장이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장면이요. 민지의 말에 김정자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자 씨, 이제 괜찮아요. 정자 씨는 결백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하늘이 김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창밖으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정자는 본사 감사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김정자의 얼굴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회의실엔 본사 감사팀과 지점장, 그리고 박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김정자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김 팀장이 김정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자 씨 앉으세요. 김정자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과장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팀장이 엄숙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백업 하드 디스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김정자 씨 직접 확인하셨나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 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흑백 화면이 떴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김정자가 야근하는 모습부터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김정자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확인하고 잠그고 퇴근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자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저것이 바로 김정자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그저 성실하게 일하던 김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오후 9시를 지났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박 과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여는 장면, 봉투를 꺼내는 장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멈췄습니다. 김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김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하시죠. 박 과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예요. 편집했잖아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백업 서버 원본 영상입니다. 편집이나 조작이 불가능한 파일이죠.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뭔가 잘못됐어요. 박 과장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과장, 왜 그랬습니까? 박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박 과장을 바라보았지만 박 과장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김정자는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비록 직급은 달랐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서로를 알아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김정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김정자의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김 팀장이 김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자 씨 할 말씀 있으신가요? 김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김정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그 안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김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김정자는 눈을 뜨고 박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 전 과장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만 제 이름만은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떳떳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정자 씨의 모든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점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김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김정자의 결백이 증명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정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김정자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굽힌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은 거쳤습니다. 김정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가슴속에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김정자는 핸드백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정자의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자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익숙한 복도를 걷는데 마음이 묘했습니다. 떠나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정자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정자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순간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자 씨, 민지가 달려와 김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쓱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자 씨를 의심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 씨,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김정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죠. 김정자의 너그러운 말에 몇몇 직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김정자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비었던 자리였지만 누군가 깨끗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일동. 김정자는 메모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자 씨, 잠깐 회의실로 오시겠어요? 김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그것을 집어 김정자에게 건넸습니다. 김정자 씨, 이건 본사에서 보낸 겁니다. 김정자는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창장이었습니다. 김정자님, 장기 근속 모범 직원 표창. 김정자는 표창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자 씨의 헌신과 정직함을 회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책상으로 돌아온 김정자는 표창장을 책상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햇살이 액자 유리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김정자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 밀린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오래된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그 익숙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김정자는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이 소리가 김정자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숫자를 맞추고 장부를 정리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 누군가에겐 지루한 일일지 몰라도 김정자에겐 자부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김정자를 둘러싸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지가 김정자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김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오후 업무 시간 김정자는 서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김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모니터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설치된 새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그 카메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 보든 나는 떳떳하다. 그 순간 김정자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김정자의 이름,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쌓았습니다. 김정자는 눈물을 닦고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할 일들이었습니다. 김정자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정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정자 씨, 먼저 갈게요. 내일 봐요, 정자 씨. 김정자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표창장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김정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김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김정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김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부조리합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의심도 받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은 결국 인정받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김정자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는 미소 지으며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오늘 받은 표창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준호가 반겨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준호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출근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바깥엔 햇살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김정자의 마음속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정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